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팥은 공중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색이 붉기 때문에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귀신을 쫓고, 또 평상시에는 떡고물이나 팥 앙금을 만들어서 이 떡이나 빵을 만들어 먹고, 또 여름철에는 이렇게 이 팥빙수로 더위를 이렇게 식히기도 하죠. 사계절 내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은 콩가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이 원산지는 동북아시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배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에서 재배하고 있고 콩과 비슷한 조건에서 잘 자랍니다. 이 팥은 홍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소두, 적두, 적소두, 팥콩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함경북도 회령군 오동의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적이 있고 또 백제의 군창 자리에서도 녹두와 함께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국세식에 의하면은 10월 5일에는 팥떡을 마국간에 바치고 말의 건강을 비는 풍속이 있었으며,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서 문짝에 뿌려서 애군을 맞고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물보에는 팥을 소두, 답, 적두, 홍두, 반두 등으로 표기하고 있고, 명물기락에서는 반두가 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팥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입자가 큰 것을 대적, 입자가 작은 것을 소적, 푸른색 계통의 것은 거두, 검은색 계통의 것은 흑두, 입자가 크고 둥근 것을 앵두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팥의 종류는 줄기가 곱게 서는 보통팥하고 덩굴성인 덩굴팥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생태적인 특성에 따라서 여름팥, 가을팥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이 씨의 색깔에 따라서 붉은팥, 검정팥, 푸른팥, 얼룩팥 등으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충주팥, 홍진, 세길팥, 아라리, 검구슬, 흰구슬, 연금팥, 연두채, 흰나래 등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붉은 팥만을 이렇게 팥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다양한 색과 또 크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식품으로 보기보다는 또 가정의 안위를 지키는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붉은색의 색이 약한 그런 재팥은 맛이 아무리 좋아도 이 붉은색의 팥이 시장에서는 인기가 더 있다고 합니다. 팥의 종류를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붉은색 팥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런 이 푸른색이나 하얀색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팥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붉은 팥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붉은색은 귀신이 싫어하는 색으로 이렇게 여겨서 이 붉은 팥을 액막 용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 아이의 100일이 되면은 붉은 팥고물을 넣은 수수팥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삼신 할머니가 이 지켜주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얘한테 이 잡기가 붙지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여겨서 나온 풍습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동짓날에 붉은 팥으로 죽을 쑤어서 이렇게 찹쌀가루로 새알심을 나이 수대로 팥죽에 넣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것도 붉은 팥이 액을 막아준다는 믿음 때문에 행한 풍습입니다.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끓여서 먼저 조상님께 이렇게 동짓 차례를 지내고 방과 마루에 한 그릇씩 떠놓고 대문이나 벽에 뿌린 다음에 가족들이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업을 하거나 새집으로 이사를 해서 고사를 지낼 때는 꼭 이 붉은 팥이 들어가는 시루떡을 상에 올리고, 이 상에 올리고 나서 그리고 이웃과 나눠 먹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팥을 이용해서 팥밥을 지어 먹거나 팥죽을 끓여 먹었고, 또 팥고물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떡에 이용했고, 팥소를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용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탕제에 넣거나 산재로 갈아 쓰기도 하고, 또 생즙을 내서 이용하거나 술에 담가 쓰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 설탕을 넣고 끓인 팥앙금을 이용해서 각종 빙수나 전통 과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밤, 칡과 함께 단맛의 3대 필수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비량이 많지 않고 남미와 중동 지역에서 일부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서양에서는 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낮고 보통 붉은 콩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먹는 정도로 이렇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팥 고르는 법 보겠습니다. 붉은색이 선명하고 껍질이 얇으면서 손상된 나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국산 팥은 나랄 크기가 고르지 않고 흰색 띠가 뚜렷한데 수입 팥은 나랄 크기가 작고 고르면서 흰색 띠가 짧고 뚜렷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팥 손질법 보겠습니다. 팥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물에 불려서 용도에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팥은 물에 12시간 이상 불린 후에 삶아야 부드럽습니다. 팥은 또 씁쓸한 사포닌 맛이 있기 때문에 처음 삶은 물은 버리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을 보관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이 팥은 벌레가 먹기 쉽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 상태로 보관해야지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보관하기 전에 신문지에 팥을 깔아두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 여름철에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팥을 삶아서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 보관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팥의 효능 보겠습니다. 식성본초에서는 오랫동안 복용하면은 사람을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겠죠. 이 본초 강목에는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여러가지 수종을 치료한다. 구토를 멈추게 하고 설사에 도움이 되고 숙취 해소에 좋다라고 했고, 신농 본초경에서는 수액을 아래로 잘 내려가게 하고 농혈을 배출한다. 따라서 수종을 치료하고 용종에 농을 배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경소에서는 비장이 허약해서 복부가 창만하고 복수가 찬 증상에 좋고 비위를 보하는 약으로 사용하지만은 증상이 없을 때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약성론에서는 열독으로 인한 옹종을 가라앉게 하고 좋지 않은 악열을 배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피부의 수종을 치료하고 어린이들의 급성 황달이나 부스럼에 좋다라고 했고, 이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비위를 건강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명의별록에서는 몸에 열이 있으며 소갈병이 있을 때 좋고 설사를 멈추게 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구역질이나 하초가 창만할 때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팥은 이 상반신의 어떤 이 수종은 잘 치료하지 못하는데 하반신에 있는 이 수종은 잘 치료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팥의 효능 보겠습니다.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달고 쉬며 심장경, 소장경, 비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 또 비만을 치료하고 몸을 마르게 한다라고 했고, 또 청열 해독 작용이 있으며 옹종이나 부스럼을 가라앉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수종이나 각기병을 치료하고 복수가 차거나 소변이 잘 통하지 않는 증상에 도움이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몸에 스별이 많고 비대하면서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며 사지가 무력한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 황달이나 옹종, 부스럼이 몸에 생기면서 습진이나 혈변이 나오는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팥의 효능도 보겠습니다. 이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높고 또 껍질에는 사포닌과 안토시아닌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부종을 치료하고 지방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서 지방간이나 비만에 도움이 되고 몸 안에 독소를 잘 배출시키므로 숙취 해소나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맛을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삶은 물을 버려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약효를 생각한다라면은 조금 씁쓸한 맛이 있더라도 그냥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팥의 사포닌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그런 효능이 있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 팥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예방과 항암 작용이 있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이 팥에 들어있는 비타민 B9는 체내 피로물질을 줄이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면서 모발의 성장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팥은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선 배합을 보겠습니다. 수정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잉어나 붕어에 팥을 넣고 이렇게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이 산후에 모유가 부족한 산모는 쌀이나 돼지 족발에 팥을 배합해서 드시면 좋고, 또 치질이 있는 사람들은 비듬나물에 이렇게 배합하면 좋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동화와 배합하면 좋고, 수정에는 상백피하고 배합하면 좋다고 합니다. 팥의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이 팥은 수액을 배출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음이 허약하면서 진액이 손상된 몸이 좀 마른 체질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소변량이 많거나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고, 또 혈액이 부족하고 몸이 마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팥하고 모양이 비슷한 상사두라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이 오인하기가 좀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팥과 상사두를 잘 구별해서 드셔야지, 이 상사두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이 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상에 나와 있는 팥을 이용한 약선 보겠습니다. 중이 식료학에는 잉어 한 마리에 팥을 넣고 탕을 끓여 먹으면 수종이나 각기병, 황달, 복수찬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용본초에서는 팥죽을 끓여 먹으면 소갈병을 치료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배가 창만한 증상에 도움이 되고, 노년 비만이나 생리통, 어린이 습진, 신장 결석, 전립선 비대증, 산후 유즙 부족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성제총록에도 팥 30g, 상백피 15g, 자소잎 10g, 생강 3g을 넣고 탕을 끓여 먹으면 복수가 차고 수종, 각기병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가정식료방에는 팥, 산약, 거민, 율무, 연자육, 대추, 찹쌀을 넣고 죽을 끓여 먹으면 식욕부진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주후방에는 백모근을 이 팥에 넣고 끓여 백모근은 버리고 팥을 먹으면 수종으로 부은 물이 소변으로 다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본초도경에서는 팥에 갈대, 생강, 상류근을 넣고 끓여 먹으면 수종이나 각기병을 치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팥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들입니다. 밥에 이 팥을 넣으면 팥밥이 되고, 호두과자에도 팥이 들어가 있고, 만개떡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팥죽도 끓여 먹을 수가 있고, 호박죽에도 팥을 넣기도 하죠. 붕어빵이나 수수팥떡에 이렇게 이 팥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떡을 만들 때나 팥빙수나 또 이렇게 빵을 만들 때 팥을 이용하고, 또 팥 안경도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시루떡 만들 때 우리가 팥고물을 넣기도 하고, 또 칼국수에도 이렇게 팥칼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유명한 오메기떡도 이렇게 팥을 이용해서 만들죠. 우리가 탕 요리에는 팥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약선으로 어떤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 탕에 이 팥을 넣어서 이렇게 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팥을 약선으로 사용할 때 붕어나 잉어에 이렇게 팥을 넣어 먹기도 하고, 또 동화에도 이렇게 팥을 넣기도 합니다. 땅콩과 함께 이렇게 끓이기도 하죠. 팥을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죽들입니다. 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팥은 사계절 내내 이용하는 그런 식재료지만은, 또 여름철에는 이렇게 더울 때는 팥빙수가 최고죠. 여러분들 팥빙수 한 그릇씩 이렇게 드시면서 팥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